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 합니다. 공예가 뭐냐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만들어 온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을 자연에서 전부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대부분 공예라고 보면 됩니다. 순서는요, 먼저 공예 정의, 그 다음에 공예 종류, 그 다음에 도자공예, 섬유공예, 한지공예, 화각공예, 칠보공예 순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란, 공예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움과 실용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하는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해 왔다. 공예품은 각 민족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민족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예의 종류를 보면 도자공예, 염색공예, 한지공예, 화각공예, 칠보공예가 있습니다. 도자공예는 흙을 반죽해 형태를 만든 후에 불에 구워내는 공예를 말하고, 염색공예는 염료를 사용하여 천이나 직물 따위에 색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예입니다. 한지공예는 한지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공예이며, 화각공예는 화각이란 말은 쇠 뿔을 얇게 갈아 만든 판으로 만든 공예를 말합니다. 칠보공예, 금속 위에 여러 색의 작은 유리가루를 입힌 뒤 무늬를 새겨 고열에서 구워내는 공예가 칠보공예입니다. 요즘 계란 껍질 공예도 있고, 그 다음에 매듭 공예도 있고, 공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사용되는 공예의 큰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도자공예가 뭐냐면요, 도자공예의 특징은 흙을 반죽해 형태를 만든 후에 불에 구워내는 공예로 유약의 종류와 굽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토기 제작 방법이 바탕이 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감청자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여기 말이 유약이란 말이 나오고, 또는 상감청자 기술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자공예에서 도자기를 분류합니다. 토기는 약 700도에서 1000도씨, 초벌구이 후 유약을 바르지 않아 흡수성이 큼, 이 흡수성은 수분 흡수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기와나 화분이나 테라코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이 약 1050도부터 1300도까지 불을 구워내는 것을 말하고, 재벌 구이 후에 유약을 발라 흡수성이 적고 단단함. 유약을 바른 순간 이미 물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적어진다는 거. 내장 타일이나 식기류, 장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석기 1200도에서 1300도로 흡수성이 매우 적음. 이 석기는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외장 타일이나 청기와 옹기 등 건축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기 1300도에서 1500도씨까지 주로 백토로 만들며 흡수성이 없고 표면에 광택이 있음. 고급 식기나 특수 자기 등으로 또는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도자기의 종류를 보면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라고 되어 있는데, 순청자가 뭐냐? 철분이 극미량 함유된 청자토로 기물을 만들어 표면에 유약을 발라 약 1200도씨의 환원염으로 구워낸 도자기를 순청자라고 하고, 상감청자,
청자토로 만든 기물 표면에 원하는 무늬를 새긴 다음 그 홈을 백토나 자토로 메운 후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를 말합니다.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흑회색의 태토 위에 정선된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유약을 발라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도자기를 말해요. 좀 더 이 종류로 이름 짓는 방법을 뭘로 하는가는 또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자, 고령토로 만든 기물 표면에 장석질의 유약을 묻혀 약 1300도에서 1350도 후 환원염으로 구워낸 순백의 반투명 자기. 자, 이건 다양한 도자기 제작 방법입니다. 빚어 만들기. 빚어 만들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말아서 만들기. 그 다음에 판으로 만들기, 물레로 만들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레로 만들기 제작 과정은 먼저 흙을 중심을 세우고 중심을 잡고 원기둥을 잡고 그 다음에 점토를 잡고 늘리고 점토를 늘리면서 형태를 잡아가고 형태를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물레와 기물을 분리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염색공예는 특징이 염료를 사용하여 천이나 직물 따위에 색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예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염료로 천을 염색하여 생활용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염색은 천이나 실 등을 염료에 담가 균일하게 물들이는 침염과 일부분을 염색하는 방염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를 물드는 걸 뭐라고? 균일하게 침염. 일부분만 염색하는 걸 방염이라고 합니다. 자, 천연 염색. 염료와 염색을 할 천의 종류, 염색의 방법과 횟수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자연물에서 천연 색소를 추출할 수가 있으나 색이 물들었을 때 오래가는 재료를 염료로 사용합니다. 치자, 노란색이 나오고 오배자, 붉은색 계열이 나오고 울금, 노란색 계열이 나오고 밤도 물들인갑네. 갈색 계열이 나오고 쪽이 푸른색 계열 나오고 자초, 보라색 계열이 나온답니다. 자, 염색공예 기법을 보면 직접 염, 날염, 침염, 파라핀염, 홀치기염이 나오는데 직접 염은 뭐냐면 천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날염은 일부만 염색하는 것으로 판을 반복적으로 찍어냄. 침염,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것을 욕염이라고도 함. 우리가 목욕할 때 그 욕자 담근다는 뜻이에요. 욕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핀염, 물과 기름, 파라핀이 섞이지 않는 배수성을 이용한 염색. 배수성이란 말은 물을 배척해내, 밀어내는 거. 섞이지 않는 거예요. 기름하고 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홀치기염, 침염의 일종으로 천을 묶거나 매듭을 지어서 염료에 담그면 묶거나 매듭진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홀치기염이다. 자, 염색공예의 기법은 드디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치기염, 천의 일부를 견고하게 묶어서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염료에 담가요. 담가고 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한지공예의 특징,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는 공예로 자연의 미와 실용의 미가 조합된 환경 재활용 공예. 한지는 다른 재료에 비해 만들기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다양한
공예품으로 제작이 됩니다. 한지공예 종류 색지공예, 전지공예, 지화공예, 지장공예, 지호공예로 나누는데 한지를 여러 개 덧발라 가지고 만든 틀에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문양을 오려 붙여 만드는 방법이 색지공예고, 전지공예 한지에 문양을 그린 후 문양의 선을 따라 가위나 조각칼로 오려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지화공예 한지를 이용해 생화 대신, 생화란 말은 살아있는 꽃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꽃 모양을 만드는 공예. 우리 농화 갈 때 머리에 쓰는 것도 꽃 모양이죠. 예. 지장공예 나무로 골격을 짜거나 대나무, 고리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종이를 여러 개 발라 만든 공예. 지호공예 버려진 한지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풀과 섞어 일정한 틀에 부어 넣거나 덧붙이거나 이겨 만드는 법. 우리 탈 만들 때 지호공예라고 하죠. 화장지하고 신문지하고 물에 불려갖고 거기에다가 풀을 섞어갖고 만들어내면 그 탈이 만들어지는 종이탈 만들기 그 방법이겠죠. 다음은 한지를 만드는 과정. 한지 원료인 당나무를 채취하고 당나무 껍질을 벗겨 안쪽에 섬유질을 모아요. 채취한 섬유질을 약 300도씨에서 4시간 동안을 삶습니다. 흐르는 차가운 물에 3일 동안 표백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나무 방망이로 두드립니다. 닭풀과 부드러워진 섬유질을 물에 넣고 섞습니다. 대나무로 발을 이용해 한지를 떠요. 그럼 햇빛이나 방바닥에서 한지를 말리면 누렇게 됩니다. 요즘 이 A4 용지는 형광 물질을 발라서 만들어 세정을 확실히 한 것이고, 옛날 종이들은 약간 우리 노란 봉투처럼 누래요. 그 다음은 화각공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쇠뿔을 얇게 갈아 만든 판인 화각으로 만든 공예품이고,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왕실이나 귀족 중에서 기호품이나 애장품으로 쓰였습니다.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한 전통 왕실 공예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공예입니다. 자, 백골 잘 건조된 나무로 만든 것이고요. 화각 우리나라의 쇠뿔을 다듬어서 만든 것이고, 석체 천연 광물질 안료란 말은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교 동물 가죽 성분의 천연 접착제, 이걸 악교라 그래요. 악교. 화각공예의 제작 과정. 삶은 쇠뿔을 다듬어요. 쇠뿔을 눌러서 펴요. 쇠뿔을 재단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접착제를 사용하여 쇠뿔을 긴 물에 붙이면 이게 화각공예가 되는 겁니다. 칠보공예. 칠보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7가지 귀중한 보석을 말하는 게 칠보. 7가지 보석. 칠보. 금, 은, 동, 구리 등 표면에 여러 색의 작은 유리가루를 입힌 다음 무늬를 새겨 약 800도에서 900도씩 고열로 구워내는 공예로, 제작 기법에서 금속선 사용 유무에 따라 유선칠보와 무선칠보로 나눕니다. 칠보 공예의 재료는 먼저 금속 밑판, 그 다음에 칠보 유약, 사포, 합성풀, 채가 필요해요. 채가 뭔지 알죠? 밀가루를 우리가 골고루 아주 가루를 빵가루를 채를 거른다 그죠?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것만 밑으로 빠지고 덤뱅이 큰 것들은 걸러내는 거, 그걸 채라 그래요. 채. 자, 금속 밑판은
그림의 바탕이 되는 금속판을 말하고, 금속 소지의 표면에 채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칠보유학입니다. 구우면 영롱하게 반짝이는 유리질의 색상이 납니다. 사포 알죠? 사포. 구워낸 칠보 가장자리를 다듬거나, 가장자리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가해입니다. 무광의 표면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풀은 금속 소지와 유약이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채는 칠보 유약을 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릴 때 사용합니다. 칠보 공예의 제작 과정입니다. 판면을 다듬고 유약을 뿌리고 장식을 하고 가마에 구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나옵니다. 스텐실이 뭔지 알죠? 구멍 뚫린 부분에 잉크가 통과해서 그 오려낸 부분에만 물감이 통과하는 거, 그게 스텐실 기법이에요. 자, 판을 다듬고 유약을 뿌린 다음에 장식을 하고 가마에 구우면 작품이 나옵니다. 자,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매병이란 게 뭐냐면요, 병 주둥아리가 작고 몸통이 큰 거 병을 매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 음각. 음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파내는 걸 말합니다. 물고기 무늬. 이게 파낸 물고기 무늬 편병이라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나오죠. 청자, 색깔이 청자니까. 그죠? 그 다음 염색공예. 염색으로 저렇게 했어요. 직접염입니까? 풀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납방염 또는 직접염요. 저 하얗게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뭐예요? 배수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에 담그면 할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 그 줄을 먼저 염색을 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또 염색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지공예, 한지공예를 이렇게 목공예, 쇠뿔을 깎아갖고 여기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공예입니다. 칠보공예, 불에다 넣어서 구워갖고 만든다겠죠? 비녀입니까? 뒷꽂이, 머리 뒤에 꽂는 거. 자, 공예작품 제작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전통 공예품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아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예 기법의 재료와 특징을 잘 습득한 후에 제작해야 하며,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룰 때는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일회적인 창작 활동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들어갈 빈칸 단어는 뭘까요? 공예는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미술품이기에 아름다움과 땡땡땡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맨 앞에 공부를 열심히 봤으면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쇠뿔에 표현하며 회화적인 성격을 가진 전통 왕실 공예를 뭐뭐 공예라고 한다. 여기 답이 나왔네. 답이 얘가 연하게 보이죠? 네. 자, 오늘 공예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